안녕하세요. 존입니다. 2장 비디오 4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대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시간별로 나오게 됩니다. 자, 백제분기 초기에는 이 말괄과 낭랑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자, 기원전 16년, 11년, 9년 말갈은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백제분기 온주암편을 보면 여러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초기에는 말갈이 이 백제를 공격한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처음 기원전 17년에는 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말갈은 우리의 북쪽 경계와 잇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용감하고 속임수가 많으니 마땅히 병장기를 수선하고 양곡을 쌓아두어 막아 지킬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였다. 말갈은 백제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기원전 16년 백제번기 온조왕 때를 보면 가을 9월에 말갈이 북쪽 경계를 침범했다. 백제는 이 말갈을 쳐서 크게 이겼다. 그리고 주변국인 낭랑에 사신을 보내 우호를 닦았다. 기원전 11년 봄 말갈의 적병이 다시 3,000명이 와서 위리성을 포위하자 왕이 성문을 닫고 나가 싸우지 않았다. 열흘이 지나자 적은 양식이 떨어져 돌아갔다. 이에 왕이 날랜 군사를 뽑아 대부현까지 쫓아가서 한 번에 싸워 이겼는데 죽이거나 사로잡은 자가 500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이 대부현이라는 동네가 나오게 됩니다. 이 대부현이 부는 도끼부, 그 다음에 현은 고개 현자가 되겠는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 부현과 관련된 기록을 쭉 찾아보니까 부현이라는 기록은 온조왕 때 신라분기 뇌물이사금 때 기원 후 364년 부현이란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대부현과 이 부현은 같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그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판단으로는 이 토함산 근처에 부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외병이 신라를 공격합니다. 자, 그때 왕은 이를 듣고 대적할 수 없을 것을 두려워하여 풀로 허수아비 수천 개를 만들어 옷을 입히고 무기를 들려서 토함산 아래 나란히 세워두고 용감한 군사 1,000명을 부현의 동쪽 들판에 매복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현과 토함산은 같은 지역에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신라분기 뇌물이사금에 의하면 이 부현과 토함산은 비슷한 지역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현과 토함산을 하나로 묶어서 부현이 나오는 기사, 토함산이 나오는 기사를 쭉 찾아보니 신라분기 남해왕 14년에 또 비슷한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외인이 병선 100여 척을 보내 바닷가의 민가를 노략질하였다. 이때 남해왕은 육부의 날랜 병사를 보내서 이들을 막게 하였고요. 이 당시 진한 육부를 보낸 이 지역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낭랑은 이를 틈타 금성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자, 이때 낭랑인들은 이 밤에 유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해서 두려워하여 그곳에서 물러나는데 물러날 때 알천 주위에 돌무지 20개를 만들어 놓고 떠나갑니다. 자, 이때 육부의 병사 1,000여 명이 그들을 추격하는데 이 토함산의 동쪽으로부터 알천까지 쭉 쫓아가다가 이 돌무지를 보고 적들의 숫자가 굉장하구나 함을 알고 추격을 그만두게 됩니다. 자, 여기서 판단이 되어지는 것은 이 부현의 위치는 토함산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토함산의 위치로 봤을 때 그 주위에 낭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외인, 낭랑, 토함산, 부현 이 같은 하나의 지역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의문점이 드는 것은요. 이 낭랑의 위치는 학계에서 말하기를 한반도 북부 대동강 지역이라 말하고 토함산의 위치는 한반도 남동부 이 경주 지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 거리가 적어도 800~900리 정도가 됩니다.
자,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이해시키리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만일 낭랑이 한반도 북부 대동강 지역이고 토함산이 한반도 남동부 지역이라면 이 남해 차차웅 11년, 이 14년의 기록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게 되면요. 백제봉기 시조 온조왕 때 기원전 11년에 마수성을 쌓고 병산책을 쌓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때 이 낭랑태수가 백제가 쌓은 마수성과 병산책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지난번에는 서로 예를 갖추어 방문하고 우호를 맺어 뜻이 한 지방과 같았는데 지금 무리의 강역을 핍박하여 성을 쌓고 목적을 세우고 있으니 야금야금 먹어 들어올 계책이 있어서인가. 만일 옛날에 우호를 저버리지 않고 성을 허물고 목책을 부수어 버린다면 시기하고 의심할 바 없겠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청컨대 한번 싸워서 승부를 결정짓도록 하자라고 낭랑은 백제 온조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온조왕은 뭐라고 답하냐 하면 요새를 설치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떳떳한 도리인데 어찌 감히 이것 때문에 화친과 우호를 저버리는 일이 있겠는가. 마땅히 집사가 의심할 바가 아닌 것 같다. 만일 집사가 강함을 믿고 군사를 낸다면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로 말미암아 낭랑과의 우호를 잃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낭랑태수를 집사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낭랑은 한나라와 관련이 돼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마수성과 병산책을 초기에는 백제가 우호적으로 대했으나 마수성과 병산책을 쌓는 것을 낭랑은 그렇게 달궈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부수라고 하니 온조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서로 이제 갈등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마수성과 병산책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마수성에 관련된 또는 병산책에 관련된 기사를 전부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하나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보면 자, 마수성과 병산책에 대한 기록이 온조왕 때, 그 다음에 석두성과 구목성에 관한 기록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루왕 때도 마수성, 그 다음에 병산책이 나옵니다. 그 후에 한 2세기 중반 되나요? 신라분기 일성이사금 때 이 장령에 관한 기사, 그 다음에 아달라 때 장령진에 대한 기사가 쭉 나오고요. 소지 마립간 때 493년에는 장령진의 2개의 진을 설치하여 외적에 대비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에 또 백제봉기 문영왕 때 마수책이 나오면서 고목성이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백제봉기 문영왕의 고목성, 그 다음에 고목성 남쪽이 2개의 목책을 세우고 또 장령성을 대비하여 장령석을 쌓아 말갈이 진입에 대비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에 고구려 본기 보장왕 그 645년 그러니까 7세기 중반에 당리 고구려를 침입하여 요동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킨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자, 이때 마수산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요동성 아래에 마수산이 있는데 이 마수산은 어디에 있느냐? 현재 요하의 동쪽 안산과 요양 사이에 있는 수산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 지역에서 요하를 건너 고구려의 요동성에 이르는 통로상의 요충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마수산은 어디 있느냐? 요동 근처에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마수산, 마수책, 마수성 이런 것들은 한반도 중부가 아니라 이 요하 지역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마수성과 병산책 또 요하 지역에서 일어나는 기록이고 낭랑도 요하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장령도 그쪽 지역에 있음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수성과 병산책은 초기에는 온조가 그 다음에 석두성과 고목성 온조 시대 때 또는 다루왕 시대 때까지 백제가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일성이사금
아달라의 사금, 소지마리깐 때는 신라가 점령을 합니다. 다시 무령왕 시대 때는 그 지역을 다시 탈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수책, 고목성, 장령과 같은 지역은 문영왕 때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 갱의 광국이라는 의미를 말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 후정왕 때는 당과 고구려의 싸움에 이 마수산이란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지명을 추적하다 보니 이 마수성 병산책이 한반도 중부가 아니라 요하 지역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백제봉기 시조 온주왕 때는 마수성 병산책은 한반도 중부가 아닌 요하 지역에 마수성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 지역은 한반도 중부가 아닌 요하 지역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유리왕 시기 기원전 9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자, 선비족이 공격을 하는데 그때 이제 부분로가 어떤 계략을 세워서 이 선비족을 물리치는 그러한 내용이 이게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로는 초기에는 이 행인국을 접속을 하죠. 그 다음에 부곡절을 복속시킨 게 부의염이었고요. 다음에 이 선비를 또 속국으로 만든 게 부분로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고구려는 유리왕 시절에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영토 확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이 온조는 북쪽으로는 말가를로부터의 공격, 그 다음에 이 낙랑과의 트러블로 인해서 백제는 어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마한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나와서 잡은 이 사슴을 마한 왕한테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원전 9년에는 계속해서 명을 보내 곤미천에서 막아 싸우게 하였다. 우리 군사가 거듭 패배하여 청목산에 의지하여 기병 100명을 이끌고 봉현으로 나가서 구원하니 적들이 보고서 물러갔다. 자, 그 다음에 기원전 8년에 낙랑이 말가를 시켜 병산책을 습격하여 무너뜨리고 1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가리 공격, 그 다음에 말가를 시켜서 또 공격. 그래서 계속된 끊임없는 이 북쪽으로부터의 또는 낙랑으로부터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청목산에 관한 기록을 전부 한번 모아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목령, 청목산 또는 독산이 나오는데 잘 보면요. 자, 온조왕 때 말가를 기록하고 곤미천, 청목산, 봉현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기원전 8년에 보면 독산책과 구천책의 두 목책을 세워 낙랑으로 통하는 길을 막았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근초광 때 청목령에 성을 쌓았다. 그러고요. 독산성의 성주가 300명을 이끌고 신라로 달아났다. 자, 같은 시기 신라분기에 똑같은 역사적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백제 독산성의 성주가 300명을 거느리고 투항해 왔다. 자, 왕이 한국 역사학계에서 말하는 내무랑 시대 때 또는 근초광 시대 때의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한반도 남부가 됩니다. 그러면 한반도 남부에 있다고 설명하는 이 독산이 광개토대왕 빈에 의하면 한반도 북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독산의 위치는 이 고구려 지역에 위치하고요. 언제? 광개토대왕 때. 그리고 백제 온조왕 기원전 9년의 기사에 의하면 이 지역은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요하 지역으로 설명을 해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괄과 낙랑이 백제를 공격하는데 백제의 위치는 말갈이 북쪽에 있고 낙랑이 동쪽에 있는데 이 광개토 대왕비에 의한 이 독산은 요하 지역의 평양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 중부 또는 한반도 북부에 청목산이 있다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백제봉기 온조왕의 이 청목산의 위치는 고구려본기 독산의 기록에 의해서 백제봉기 근초왕 때의 청목령의 성을 쌓고 독산성 성주가 신라로 갔다라는 이 기록으로 봤을 경우에 청목산은 요하 지역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지명을 추적하여 봤는데요. 하나는 마수산 같은 경우에는 요하 동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독산도 이 고구려의 동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양은 지금 학계가 주장하는 한반도 북부가 아니라 이 요하 지역의 요양, 평양으로 설명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제봉기 초기의 기록 중 마수산과 이 독산의 기록으로 봤을 경우 청목령이나 석두, 고목, 마수산, 병산책, 장령과 같은 이와 같은 지명들은 한반도에 있지 않고 요하 지역에 있음이 증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원전 6년에 해당되는 이 동부여와 고구려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원전 6년 고구려는 부여왕 대소가 사신을 보내 문안하고 볼모를 교환할 것을 청합니다. 자, 왕은 부여의 강대함을 꺼려 태자, 도절을 볼모로 삼으려 했으나 도절은 이 두려워해서 가지 않죠. 그래서 이 대소가 화를 냅니다. 자, 그래서 유리왕이 첫 번째 태자 도절은 이 부여와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자, 후에 11월 달에 이 대소가 5만의 병력으로 쳐들어왔으나 당시에 큰 눈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어 그냥 돌아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원전 6년 2월 달에는 온조의 어머니 소선호가 죽었다라는 이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금화와 대소에 관한 기록은 한당국이 가서본 부여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유리왕의 태자 도절을 이 대소가 인질로 삼고자 했지만 그렇게 이 도절이 거부하였고 그래서 그 후에 병력 5만을 끌고 졸본성으로 침략을 한다. 이런 기록이 가서본 부여기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원전 6년에 나오는 기록을 보게 되면요. 백제와 낭랑 위치를 설명해 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원전 6년 여름 5월 왕이 신하들에게 말한다. 자, 우리나라의 동쪽에는 낭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 번갈아 우리 강영을 침공함으로 편안한 날이 없다. 하물며 요사에 요망한 징조가 자주 나타나고 국모께서 돌아가셨다. 형세가 스스로 편안하지 않으니 장차 반드시 도읍을 옮겨야겠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 역사학계가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낭랑의 위치는 평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동쪽에 이 동해가 있는데 그 예를 말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 사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를 쓰는 사관이 뭐 실수로 또는 뭐 졸아서 이 동과 북을 헷갈려서 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거 웃기는 얘기인데 이 사서가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면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실질적으로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이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 경우에 요하 지역으로 설명을 하면 사설을 바꾸지 않고도 설명이 자연스럽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1편에서부터 쭉 여태까지 신라, 고구려, 백제는 요하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쭉 설명을 해왔고 이 삼국사기 이 기록도 어떠한 오류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미 낭랑이란 지역을 한반도 북부 대동강 평양으로 설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역사를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사서 구절이 나오면 엉터리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내가 어제 순행을 나가 한수의 남쪽을 땅이 기름짐으로 마땅히 그곳에 도하여 오리도록 편안한 계책을 도모해야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의 동쪽에 낭랑이 있고 백제의 북쪽에 말갈이 위치하는데 역사 교과서에 의하면 백제는 북으로부터 낭랑과 말갈이 침략으로 기술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진국이 있어서 조공을 바친다라고 합니다. 자, 근거는 다시 찾는 우리 역사 한영우의 백제의 건국과 발전에 의하면 백제는 북으로는 낙랑과 말갈이 침략을 자주받고 남으로는 진국에 조공을 바치기도 했는데, 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러나 이 한국 역사계는 초기에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동쪽에는 말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갈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으니까 얘가 동쪽에 있어서 동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얘를 말갈이라고 설명하죠. 그 다음에 백제의 북쪽에 낙랑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편의 이 기사하고는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이 삼국사기를 쓰는 사관이 동과 북을 서로 잘 졸면서 썼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삼국사기의 기록과 이 역사 교과서의 기록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말갈은 요하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 근거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서문에 의하면 이 말갈이 고구려를 공격하나 고구려는 이를 막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 후에 말갈은 백제를 공격합니다. 자, 근데 이때 백제는 아직 남하하기 전입니다. 한수인남으로 남하하지 않죠. 그 상태 말갈의 위치는 아직 요하 지역으로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 교과서는 백제는 이미 한반도 중부 지역에 있었고 말갈은 신출귀몰하게도 요하 지역에서 또는 한강 지역에서 공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나타난 말갈을 동해로 설명하고요. 그 동해를 가짜 말갈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것은 한반도에 삼국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억지로 설명하는 방법이지 실제로 실증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의 근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병도가 낙랑은 한반도 대동강 유역에서 평양이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그 지역은 중국의 식민지였고 그 주변에 현도, 진번, 대방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수성 또 대동강변에 위치한 함경남도 요독군이라고 지명을 했고요. 병산 울타리는 평안남도 평산 남쪽 천홍산성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마는 당시에 한반도 남쪽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병도가 쓴 설명을 근거로 모든 학계에서는 삼국사기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가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자, 노중국 교수는 만주의 말갈이 진짜 말갈이다. 동부의 말갈은 진짜 말갈이 아니다. 그래서 백제를 공격한 말갈은 가짜 말갈이다. 백제 서쪽에 있는 가짜 말갈이고 그 동해가 한반도의 춘천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백제가 한반도의 서울에 위치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몬조자라고 삼국사기 기록과 배치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부식이 이거를 잘못 썼다라고 설명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한국 학계가 이 역사를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원전 6년에 온조 백제는 다시 얘기해서 십제는 수도를 옮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국경을 확정시킵니다. 자, 기원전 6년 온조왕 때 가을 7년에 한산 아래로 나아가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들을 옮겼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6년 8월에는 마한에 사신을 보내 도읍을 옮긴다는 것을 알리고 마침내 강역을 구획하여 정합니다. 북쪽으로는 폐하, 남쪽으로는 웅천, 서쪽으로는 큰 바다, 동쪽으로는 주양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서쪽에 큰 바다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반도 남부 동쪽에는 바다가 있으니 나머지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폐하는 예성강, 뭉천은 공주, 주양은 춘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서쪽으로 큰 바다에 닿다를 서궁대해 다다른다 이렇게 여기는 써 있는데 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서문이나 삼국유사에 보면
서조대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막힐 조자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서쪽에 있는 황해가 왜 막을까? 전 좀 의심스럽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번기뿐만 아니라 삼국유사에도 이렇게 막힐 조자로 썼는데 왜 막혀 있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른 책을 찾아봤더니 백제의 위치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위서에 의하면 백제국은 선조가 부여로부터 나왔다. 그 나라는 북쪽으로 고구려와 천여리가 떨어져 있고 소해의 남쪽에 위치하였다. 이렇게 소해라고 나옵니다. 소해. 대해가 있고 소해가 있고. 왜 소해의 남쪽에 백제가 있죠? 자, 이 소해를 위만시대 때는 발해로 봤었죠. 이 발해의 이 남쪽이면 제나라로 판단이 됩니다. 북사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는 동쪽으로는 신라에 닿고 북쪽으로는 고구려와 접한다. 서남쪽으로는 모두 대해로 경계져 있고, 자, 크게 보면 대해가 있는데 서남쪽에 쭉 이 대해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소해의 남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백제의 위치는 서남쪽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특히 소해 남쪽에 위치한다. 그러면서 영역이 나오죠. 동서는 450리, 남북은 900여리다. 그래서 남북의 거리가 동서의 거리보다 한 2배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이 계란형 모양으로 경계가 됨을 북사에서는 백제에 관한 지와 영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한단고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원전 2131년 단군 오사구 38년에 의하면 그는 살수 상류에 항구를 세웠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 살수도 어디에 위치하는지 의문점 중에 하나이지만 왜 살수 상류에 항구를 세웠을까요? 보통 하류에 있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상류에 항구를 세웠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당시에 해수면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기원전 2278년도에 예상되는 해수면의 높이, 그 다음에 한수의 위치, 또는 이 황하강 그 후에 거의 한 2000년 좀 안 되는 시기에 해수면의 높이 틀립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 기원전 2000년 정도에는 해수면의 위치가 지금보다 상당히 높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쭉 2000년이 흐르고 나서 높이가 점점 낮아졌다라고 지리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외에도 설명이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광개토대왕이 점령한 지역에 이 염수 지역이 나오죠. 내륙 지방에 이 소금이 나오고 있죠. 부산을 지나 염수에 이르니 뭐 염리대수, 지금의 지형과는 다른 것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쪽으로 큰 바다에 닿다 또는 이 서쪽으로 큰 바다에 막혀 있다라는 얘기는 높이로 인한 지역에는 바다로 막혀 있어서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이 말이 맞다면 백제의 위치는 한반도 남부가 아닌 요하 지역임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그토록 찾는 한수의 위치가 지금의 지리적 여건으로 확인되지 않음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백제본기에 의하면 한수가 나오고 위례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강이 나오고 한성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한성과 위례성은 같지 않은데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한수, 한강으로 써 있고요. 위례성, 한성으로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이런 그 기록들이 이와 같은 이 해수면의 높이에 의해서 있었는데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이것이 바뀌어서 없어진 것이 아닌가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전에 증명했듯이 이 백제의 수도가 한반도 중부에 있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요하지역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럼 어디냐? 자, 결론적으로 이 해수면의 위치에 의해서 판단하기가 힘들다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모른다가 아니라 판단하기 힘든다라고 해야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기록에 대한 한국 보수사학계의 견해는 삼국지에 의하면 백제는 3세기에 51번째 작은 나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이도학 교수는 이와 같이 이 원조기사가 상당히 자세하게 나오죠. 그리고 뭐 마한도 복속시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원조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 대신 근초광 때 강했는데 이 근초광 기사를 이 생략된 20년 기록을 원조기사한테 그냥 붙여놓고 원조가 했다라고 조작한 것이다 라고 이 설명을 하는데 당시에 이 공주까지 내려왔다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까지 내려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까 하니 근초고왕 때 20년 기록이 없어졌는데 이걸 옮겨서 했구나. 그렇게 하면 설명이 되겠구나 하고 설명을 합니다. 왜? 백제 초기 원조 시대 때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그 마한을 복속했는데 이 마한이 지역이 공주라고 설명을 하니 그렇게 강하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또 이 공주까지 공격을 했을까 의문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모든 설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다 한반도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 이렇게 억지로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설명으로 일관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원전 6년에는 대소가 병력 5만으로 쳐들어옵니다. 상당히 많은 병력이죠. 이 정도의 병력이면은 광개토대왕의 그 병력과 비슷한 병력이 이제 초기에, 고구려 초기에 유리왕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많은 병력이 유리왕 시절에 고구려를 침략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위로 인해서 얼어 죽었고 대다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원전 5세기 보면 백제 본기에 의하면 자, 가을 7월에 한강 서북쪽에 성을 쌓고 한성의 백성들을 그곳에 나누어 살게 했다. 기원전 2년에 3년 후죠. 낙랑이 쳐들어와서 위례성을 불태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성도 나오고 위례성도 나오는데 이 위례성은 한수 아래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온조왕 기사 기원 5년에 의하면 한강 서북쪽에 성을 쌓고 한성의 백성들을 그곳에 나누어 살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성과 위례성이 따로따로 있는지 실제로 아니면 위례성에 있는 백성들을 한성으로 보는 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한성도 나오고 위례성도 나옴을 이 삼국사기에서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신라분기 혁거세 기원전 5년에 동옥조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동옥조의 사신이 혁거세와 접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쪽의 한에서 성인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으셨기에 자, 이 얘기는 박혁거세는 진안 육부를 중심으로 세워졌고 진안 육부의 혁거세를 성인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동옥조는 시조 혁거세와 친하게 지나기 위해서 이 말 20피를 바치고 선물을 드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년에도 마찬가지로 말갈이 또 습격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온조는 칠중하에서 맞서 싸워서 추장 소모를 사로잡아 마한에 보내고 나머지 적들은 모두 구덩이에 묻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신라분기 기원전 4년에 하고 자리에서 살별이 나타나다라는 또 천문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 하고는 은하수를 중심으로 견우성과 직녀성이 서로 맞보고 있는데 견우 지역에서 밝게 빛나는 별 중에 하나, 견우성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하고라고 하는데 자, 천문 기록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 천문 기록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지만 어떤 삼국사기에 정식으로 표시될 수 없는 그러한 기록이 천문 기록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이와 같은 천문 기록을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어떤 그 충분한 내용에 도달되면 또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칠중화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백제분기 온조왕 때, 그 다음에 고구려 분기 영유왕 때, 그다음에 신라분기 때, 선도왕 때, 문왕 때 이런 칠중화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원전 2년, 기원전 1년에 낙랑과 이 십제, 온조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온조왕 기원전 1년 11월에 의하면 온조왕이 낙랑의 우두산성을 습격하여 구곡에 이르렀으나 큰 눈을 만나 곧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 우두산성은 낙랑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낙랑은 백제의 동쪽에 있다고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우두산성에 관련된 기록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신라분기 기리미사금 300년에 보면 우두주에 이르러 태백산에서 방제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우두주와 태백산이 근처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낙랑과 대박 양국이 항복하여 복속해 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두주는 태백산과 관련이 있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동명성왕 시조 기원전 37년에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유화 부인이 주몽이 아버지를 만나죠. 그 지역이 태백산입니다. 온조왕 때 우두산성이 나오는데 그곳은 한반도 중부가 아닌 만주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성 이사금 기원 후 138년에 태백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성 이사금은 한반도 남동부에 있는 그 태백산이 아니라 이 만주 지역에 있는 태백산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 시조의 동명성왕이 신라 한반도 남동부 지역에서 활동했다라고 설명을 안 합니다. 거꾸로 설명하면요. 그러면 이 태백산이 서로 다른 태백산이 아니라면 신라 일성시대 때 이 태백산은 만주 지역에 있었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수왕도 일성왕과 같은 시기인데 이 구수왕은 이 지역까지 진출해서 싸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두산성에서 우두진, 우두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또 하나 증명되는 게 이 신라가 있었던 지역을 백제 문해왕 때 다시 탈환하기 때문에 이 갱위 강국이란 그러한 단어가 기록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최치원전에도 이 태백산이라는 기록이 나오고 최치원전에 나오는 이 태백산은 자, 발해라고 합니다. 자, 고구려 유민들이 서로 모여 북으로 태백산 아래에 기대어 나라 이름을 발해라고 했다. 그래서 이 발해라는 나라는 한반도 중부에 있지 않죠. 그래서 이 태백산은 발해라는 근거로 만주 지역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이 이 태백산이 만주 지역에 있다는 것은 이 내무랑 시대 때 또는 일성이사금 시대 때 내무랑 시대 때 신라의 위치는 만주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림주 대도독이라고 했는데 이 계림이라는 나라는 한반도 남동부에 있는 계림이 아니라 이 발해 지역에 있는 계림으로 설명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모든 사서가 일관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 잡지에 의하면 태백산과 토암산의 위치가 서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암산의 동쪽에 태백산이 있어야 이 역사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 잡지에 의하면 태백산은 북쪽에, 토암산은 동쪽에 있다고 설명이 됩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구절 중에 하나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리왕은 이 국내 위남성을 찾아서 천도를 할 계획을 짜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지명을 통해서 백제의 위치 또는 신라의 위치, 고구려의 위치는 한반도가 아닌 요하 지역임을 설명드렸습니다. 2장을
네 번째 비디오 마치고 다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